대한민국 최초의 승리, 4.19 혁명. 국민을 속인 독재자는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입니다. 4.19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 헌법을 무리하게 바꾸더니 급기야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돈을 뿌리고 야당 표를 무효로 만드는 등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짓들이 벌어졌죠. 4.19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선거 당일 경남 마산에서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 김주열 열사가 실종되었죠. 약 한 달 뒤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처참한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로 뒤집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 정권 물러가라를 외쳤습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며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시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며 압박했죠. 결국 독재 정권은 국민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즉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을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뜨거운 눈물,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군부 세력의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피 흘려 쌓은 눈물겨운 항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불법으로 장악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군인들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는 시위가 일어났고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밤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정치인과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 전남대 정문에서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평범한 시민들까지 대검으로 찌르고 계당번으로 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내 부모, 내 자식이 맞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광주 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버스와 택시 운전사들은 차량 시위로 시민들을 보호했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무기고에서 총을 찾아 시민군을 결성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언론을 통제해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광주 안에서는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범죄나 약탈이 단 한 건도 없는 기적 같은 대동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열흘간의 항쟁 끝에 5월 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전남도청으로 진입했습니다. 시민군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방송을 남긴 채 끝까지 저항하다가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군부의 칼바람에 짓밟힌 것처럼 보였지만 광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이어져 결국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 유치를 이뤄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투표권, 언론의 자유, 정당 활동은 모두 이분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 아닐까요? 여러분, 최근 고교야구 대회에서 일어난 대제고 야구부의 광주리아 및 5.18 조롱 응원 사태를 보며 많은 분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같은 말들을 단체로 떼창하며 상대팀과 특정 지역을 모욕한 이 사건은 결코 철없는 학생들의 단순한 장난이나 스포츠 응원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분노하고 또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확실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사의 비극과 타인의 고통을 노림임로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국가 권력의 잔혹한 총칼 앞에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그 아픔의 상징인 탱크라는 단어를 경기장에서 조롱의 도구로 썼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조차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비극을 인터넷 속 장난감이나 밈으로 소비하는 문화는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둘째,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 정신과 동업자 정신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실력으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특히 고교야구는 승패보다 인성과 동료 정신을 배우는 교육의 연장선입니다. 같은 야구 선수의 길을 걷는 동료들을 향해 그들의 고향과 부모 세대가 겪은 아픔을 들춰내 조롱한 것은 스포츠맨시의 심각한 타락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를 다시 지역주의와 혐오의 과거로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 악용했던 지역 감정이라는 망령이 2026년 오늘날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 다시 흘러나왔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현실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타인의 아픔을 조롱하는 사회엔 희망이 없습니다. 다행히 논란 이후 배제고 야구부가 광주 제1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징계와 사과 한 번으로 끝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 교육과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되돌아보는 준엄한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자유는 광주에 그리고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피와 눈물로 빚어낸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지키고 다듬어 나가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혐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민주시민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더 많은 분이 이 현실을 알고 깨어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